범죄 심리학자 박지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무비 프로파일링 토크쇼 지선 시네마인드 히든 트랙. 오늘은 교수님과 어떤 영화를 얘기할지 다들 기대가 많으실 텐데 보통 교수님께서 영화를 소개하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누나, 이 영화 꼭 얘기해야 돼. 개봉했다면 천만이죠. 강력계 영사 마석도의 악인 소탕기 범죄도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나 이 새끼들 잡아야 돼. 이유가 어디 있어? 사람 죽인 새끼 잡는데.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근데 범죄도시에 명대사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이게 원래 이제 오리지널은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를 관통하는 마석도의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형, 나 이 새끼들 잡아야 돼. 원래 이건데 지선 씨의 마인드에 맞춰서 한번 살짝 바꿔봤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이 범죄도시에 나오는 대사 중에 명대사 좀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혼자야, 혼자야. 장첸 대사. 그거 재밌었죠. 임팩트가 컸죠.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번 지선 시네마인드가 전적으로 이제 교수님 픽으로 진행됐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오늘 제가 하자고 조르고 졸라서 하는 영화 네. 범죄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범죄도시 시리즈를 원하신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1편을 사실 굉장히 인상 있게 봤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전편만한 속편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1편 관객 수가 약 688만이었고 그러니까 2, 3, 4는 모두 1000만 이상을 기록하면서 아마 누적 관객 수가 40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시리즈인데 이 한국 영화 중에서 전 시즌 이렇게 히트하는 영화는 거의 뭐 전무후무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범죄도시 4가 특히나 지금 엄청 흥행을 했는데 이 흥행 비결이 뭐 공 교수님 때문 아닐 거 아니에요? 보셨나요 혹시? 정말 그 웃음 포인트인 동시에 대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길진 않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범죄도시 시리즈에 열광하나 이렇게까지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도주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행 비결에 대해서 이 범죄도시는 어쨌든 주인공은 마석도잖아요. 마석도가 있는데 매 시즌 바뀌는 거는 이 빌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빌런이 나올까? 얼마나 더 악랄한 빌런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빌런에 대한 궁금증이 한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4편까지 올 때까지 네. PD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빌런? 누굴까요? 내 누군지 아니? 얼핏 작전이야 이까! 너 납치된 거야.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왜? 경찰은 죽이면 안 돼? 미친 새끼가 경찰한테 약을 뺏겨? 밀어. 발라줄게. 저는 뭐 지금 이 복장에서 느껴지듯이 네. 온리원 장첸. 예. 장첸의 그 임팩트는 흥행 성적은 당연히 2, 3, 4가 능가했지만 저는 그 흥행의 어떤 원인도 결국은 장첸의 힘이 아닌가. 저도 네. 다시 봐도 역시 장첸의 임팩트가 교수님도 1편부터 이제 쫙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가 장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첸을 넘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은 장첸의 매력이 뭔지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빌런한테 매력적이다 이런 말 하는 표현이 사실 좀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영화잖아요. 영화니까. 저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첸의 대사를 막 일상에서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장첸에 매료됐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럼 교수님이 범죄도시 첫 편에서 이 장면 보면 장첸이는 뭔지 알겠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혹시? 너무 깜짝 놀랐던 장면이 네. 독사파의 어. 안 사장, 안성태를 만나는 장면. 그
이쪽에 앉아자요. 넌 누구야? 누구야? 빚쟁이지. 내 3천 빌렸는데 2억이나 내라. 원래 2억인데 전마 손모가지 하나 값은 깎아줬다. 1억 9천. 근데 내 누군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또라이야 뭐야 이게? 필수야. 넌빚 갚아야지. 야, 그 장면 진짜 압도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냥 셋이 떨렁떨렁 와가지고 사채업자잖아요. 3천 빌려 줘놓고는 뭐 2억 달라고 약간 뭐 사기꾼 같이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커져서 일종의 조폭들이 온 거잖아요. 독사파라는. 그렇죠. 장첸 쪽 3명이랑 그 10명 있는데 얘를 어떻게 제압하려고 그러셨는데 와, 그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해볼까요? 한번. 독사파 먼저 해보시고 제가 장첸을 해볼까요?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요? 알겠어요. 네, 해볼까요? 네,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그렇죠.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 그 장면에서. 이게 영화 시작한 지 2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초반이었잖아요. 20분이 안 되는데 갑자기 네. 여기서 칼을 쓸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요. 그것도 목을 노려서. 아,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음. 근데 이 대사도 무심함.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네가 누구든, 네가 뭐 무슨 파의 뭐 두목이건 뭐건 난 돈만 받으면 되고 네가 몇 명을 달고든 난 상관이 없다. 두렵지 않다.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장면에.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그래서 이 냉담함, 무심함, 그리고 어떤 좀 자신감 이런 것도 보였고. 그러니까 그 장면만 봐도 아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독사파의 수장이 거기서 끝이 났어.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끝내버린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돈 빌려간 길수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죽여버려요. 근데 사실 그 길수가 첫 등장할 때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널 왜 죽이니? 내가 널 왜 죽이니? 너 돈 갚아야지. 해놓고는 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한테 돈 받으려면 돈 받으려면 이렇게 살려둬야 되는데 뭔가 생각을 멀리 못하는 건지 그냥 뭐 잔인한 사람인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장첸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도 하면서 네. 조직 범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그 장첸이라는 사람 자체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일단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죽이고 공격해서 제압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는 이런 특성도 있고 특히 1편에는 무슨 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직. 그래서 길수가 돈을 안 갚아도 길수와 관련돼 있는 누군가가 갚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장첸은 또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 내 돈은 누가 갚을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덜덜 떨고 있는 승우한테 이제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라고. 뭐 신체를 잘라서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사람 죽여달라면 죽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되는 거래 진짜. 맞아요. 누가 됐든. 그러면서 장첸은 되게 갈등이나 대립, 싸움 이런 걸 즐기는 캐릭터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승우가 그 오락실이나 이런 거는 연변 이수파가 꽉 쥐고 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장첸이 좋아하면서 잘 됐네.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치고 싸우고 이러면 오히려 더 흥분하는 사람들. 이게 범죄자입니다. 그런 즐기는. 네. 넌 누구야? 왔니? 이제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말라. 알았어. 근데 이 장첸 보면 조금 좀 의아한 게 그 뭐 그렇게까지 막 돈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막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데 사는 데는 폐차장에 살아요. 네. 행색은 예. 정말 남루하고. 예, 그 정도면 이제 돈 모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좀 이렇게 뭐 빌라, 아파트에 갈 수도 있는데 계속 그 구석에서 그 돈을 왜 그렇게 이렇게 원하는 건지. 근데 1차적으로는 거기 유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확실히 돈을 쉽게 번 사람들은 쉽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첸이나 그 캐릭터 자체가 인생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돈을 뭐 버는 족족 써버리는.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 시리즈의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뭐요? 모든 빌런들이 돈이에요, 목적.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건 굉장히 아쉽죠. 아. 뭐냐면 돈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냥 나쁜 사람, 그냥 악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1, 2, 3, 4 모두 돈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네요. 오히려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좀 전반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만 봐도 뭐 조커나 존 도우나 알 수 없는 동기로 죽이기도 하고 그게 더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시리즈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게 변주가 있으면 좋겠네요. 다양한 목적에 의한 어떤 악인들. 그렇죠. 목적이 없이도 악행을 저지르고 목적이 없을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장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럼 장첸 특성을 봤을 때 그 다른 시리즈의 뭐 강해상이나 백창기, 주성철 이런 빌런들과 좀 비교되는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굉장히 좀 신체적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거는 다 맞잖아요. 근데 이제 2편의 강해상이랑 비교해 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요? 장첸은 블리츠, 급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첸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신체적 공격성으로 막 목 찌르고 기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인 공격하고 싶으면 하고 뭐 달라면 그냥 달라고 하고 뭐 숨기거나 뭐 잔머리를 쓰거나 좀 이런 타입은 아닌 거예요. 아니고. 근데 강해상은 이 편에서 범죄 수업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최영규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좋은 형한테 들어보니까 렌트카 사업 크게 하신다고. 너 돈 많다며. 에? 너 납치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 방식으로 보면 돈이 많은 어떤 대상을 이제 정해놓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이럴 것처럼 끌어들인 다음에 봉고차, 승합차 아니라는 이런 안전한 위치가 됐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안면을 바꾸면서 그때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상이 더 사기치고 그 의도를 숨기는. 그래서 또 달리 보면 더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첸은 어떻게 보면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해상은 그거를 좀 숨길 줄 아는.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에서 장첸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이게 빌런 갖고 막 그렇게 한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러니까 그 강해상만 해도 일단 이제 이렇게 살살 이렇게 꼬셔가지고 속인 다음에 딱 하는 거잖아요. 장첸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장첸을 이제 좋아하는 이제 예. 범죄도시 팬들이 예. 장첸을 조금 응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요? 왜냐? 예. 딸랑 3명이서 네. 창원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독사파 해치워가지고 늘리고 또 오락실 먹으면서 또 늘리고 이렇게 뭔가 그들의 성장을 좀 보게 되는. 자수성가요? 그래서 뭔가 장첸은 되게 나쁜 놈이지만 그들을 조금 지켜보게 되는 어떻게까지 갈까 얘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장첸의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매력이 좀 있지 않나요 좀? 더군다나 네. 장첸이 머리, 촉도가 조금 있는 스타일이죠. 거기 보면 나중에 이제 특별 출연한 조진우, 광수대에서 나와서 장첸의 배경을 좀 말해줘요. 근데 거기에 장첸에 대한 묘사를 들어보면 하얼빈에서 300명이 되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는데 두목이 사형을 당하니까 부산으로 미리국해온. 근데 이 스토리 안에 장첸의 이제 특성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300명이나 되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으면 그만큼 공격성도 높지만 조직에서 행동할 줄도 알고. 그리고 두목은 사형당했는데 자기는 빠져나왔으면 머리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존본은 굉장히 강할 거고. 그래서 어디 가나 경찰이 날 쫓지 않나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 마라탕집인가 허거집인가 들어갔을 때 뭐가?
도망, 수첩 이런 것들을 보고 경찰인 걸 알고. 야, 그것만 보고 형사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마석도의 비주얼 자체가 일반적인 그리고 장첸은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난리가 나잖아요. 그 뜨거운 막 기름 붓고. 거기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주하는 걸 보면 아 역시 도둑이 제발저리구나. 딱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생각난 게 강호순. 강호순? 이게 강호순이 잡힐 때 그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인출을 했어요, 강호순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강호순이 자기 차에 불을 질렀는데 그 CCTV에 찍힌 차만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차 한 대를 더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범인이다를 이제 드러낸 꼴이 된 거죠. 자수한 꼴이. 장첸이 아무 이유 없이 왜 도망가겠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근데 그때 장첸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장첸을 체포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 장첸이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좀 패착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어지려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스토리 익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네. 범죄도시가 1, 2, 3, 4 이렇게 빌런이 바뀌면서 갔는데 한 번쯤 스피노프로 장첸의 이야기, 아, 이 부산 밀항하기 전에 300명을 이끌던 그 장첸의.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범죄도시가 지금 8편까지 기획이 돼 있다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성락. 위성락도 진짜 매력 있는 게. 야, 이 멧돼지 같은 새끼야! 너도 죽였을까? 근데 이제 위성락이란 캐릭터는 말 그대로 행동대장인 거야. 공격성을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위성락 취조하는 그 장면에서 형님, 성락 형님이 경찰한테 잡혀갔습니다. 이스파 애들하고 싸우다가 내가 걔 호구로 보이니? 막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분을 못 이기고 혀를 깨는 위성락. 형사들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공격성을 표출을 못하니까 그럼 공격성이 이제 자기를 향한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장첸이 행동대장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컨트롤 힘들 텐데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위성락의 분노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보스인 거예요. 그 뭐냐면 처음 봤을 때 위성락이 진짜 무섭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는 위성락이 막 달려들려고 할 때 장첸이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위성락이 딱 멈춰. 하지 말라. 하지 마, 이 새끼야! 이 멈추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그러면 위성락도 저렇게 무서운데 장첸은 얼마나 더 무섭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예전에 교수님이 진성규 배우가 그 위성락 역할을 할 때 그 눈빛 연기 보고 반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장면이 어디였죠? 공안한테 잡혀가기 전에 그게 마석도하고 마석도가 지금 장첸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너 중국 안 가게 해주겠다고. 그때 위성락이 좀 흔들릴 때 좀 이제까지의 강인한 위성락과는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제 또 떠오르는 거지. 위성락은 중국에 뭘 두고 갔을까? 위성락의 과거와 미래는 뭘까?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눈빛이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신을 할 법도 한데 결국 배신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고 너무 그 어설프게 연기하는 그 공안 연기에 넘어가는데 공안들 뒷거래 많이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참 그 어떻게 그렇게 공안을 생각하고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사실 위성락이 왜 1인자가 될 수 없는지를 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 장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 장면이. 조직에서 높은 데에 올라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일단 판단력이 떨어지고. 장첸은 의심하잖아요. 공안이 왜 너한테 뭐 그런 거래를 제안하고 너를 또 왜 풀어주고.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근데 여기서 위성락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그 담배. 그렇죠. 제 딴에는 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장첸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거기서 담배를 이렇게 자기 보스한테 지금 반감을 정면으로 드러낸 거잖아. 내가 너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 아주 어리석은. 그러니까요. 그 장면 보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죽으려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조직에서 높이 올라가기 좀 힘들죠. 저는 장첸에 좀 꽂혀 있는데 위성락에 좀 꽂혀 그렇죠. 계시군요. 근데 범죄도시 1에 정말 개성 있는 조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장이수도 독사도 그렇고 사실 짧게 나왔지. 짧게 나왔지만. 승우도 그렇고 한두 명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범죄도시에서 교수님이 주목한 좀 숨은 고수 캐릭터라 해야 되나? 빌런 중에서 그런 거 있을까요? 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보니까 떠오르는 거기 이제 곽 사장과 원 사장이 나오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 마라룽샤. 그 유명한 마라룽샤 먹는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작업은 언제 할 거예요? 먹을 게 있어? 바로 해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산 잘못했어. 그게 뭔 소리? 5억은 너무 적소. 한 10억은 받아야겠어.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보네. 근데 거기서 협상 안 되니까 발로 그냥 곽 사장을 차버리잖아요, 장첸이. 근데 그 무서운 분위기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게 원 사장. 곽 사장이 저기 이제 날라가 있는데 원 사장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맞아. 거기서 심지어 무슨 제안을 하냐면 선수금 1억을 먼저 주겠다고. 그럼 선주금으로 1억 주겠어. 장난하고. 5억은 줘야지. 첫 거래인데 나도 보험은 들어야지. 양복 입고 힘은 못 쓰게 생길 것처럼 이제 근데 거기서 1억만 주겠다. 우리도 보험은 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정말 배포가 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첸이 거기서 기세가 꺾여요.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 정도 했는데 원 사장이 그렇게 나올 때는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장첸이 이제 한 수 접죠. 정말 짧게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원 사장이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 목소리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원 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나와요. 알아봤는데 그 룸사롱 친 건 맞단다. 다음 주 지금 가니까 그 돈이나 준비해놔요. 돈 안 줄 건데? 에? 내가 미쳤어. 처음부터 줄 생각도 없었어. 그 깡패 새끼한테. 그러니까 속인 거야. 장첸이 결과적으로 당한 거예요. 애초에 1억만 줄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은 선수금 1억만. 그것도 비행기에 어떻게 현금을 실어 가려고 그랬냐. 그래서 통장이랑 도장 주고. 이게 뭐야? 잔금? 개새끼가 어디서 장난질이야. 현금 가지고 어찌 비행기를 타려고. 장첸은 속은 걸 이제 반은 알면서도 이제 가는 거지. 완전히 장첸을 속아 넘긴 거의 유일한 사람인 거죠. 원 사장이. 그런 어떤 장첸 같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본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 폭력배를 부리는 사람인 거죠. 돈으로 부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포해서 이동희의 캐릭터로 잘 살리는. 장기야. 그 10만 명 더 늘리면은 내가 너 지분 10% 올려줄게. 이번엔 약속 지키십시오. 오케이, 내가 먼저 끌었어. 뭐 총 있나 총? 대가리 확 날려버리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살려보고 싶은 게 범죄도시에 나오는 빌런들은 사실 육체적인, 신체적인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장 대표는 신체적인 힘을 쓰는 빌런은 아니에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고 뭔가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서 좀 사기나 좀 돈 쓰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은 이런 식의 빌런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애가 넘쳐요. 그 영화 장면 중에 자기 자신의 초상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서 그 백창기를 자기 밑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이 유격이어서 그렇지. 이 조용히 다니는 게 뭐 직업병 같은 그런 건가?
제 말에 대답이나 해주시죠. 장기야, 내 말 좀 잘 들어라. 사실은 몸 쓰는 사람 위에서 이 머리 쓰는 사람들이 무섭게 행동할 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이동희 씨 캐릭터를 좀 더 무섭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강 대표 캐릭터가 무섭진 않았거든요. 네. 또 약간 희화화돼 있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백창기는 어디까지나 자기 미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좀 장 대표가 오히려 우위에 서는 그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더 무섭게. 이거 범죄도시 제작하시면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요청 오시면 자문 의사 있으십니까? 아이고 오신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촉이 좋은 장첸이 이 왜 혼자서 마석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왜 몰랐을까? 그것도 좀 의문인데 장첸의 또 다른 빌런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항상 그 범죄도시 마지막은 똑같잖아요, 사실. 마석도와 1대1 대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빌런들은 마석도를 회유를 해요. 너 이거 야 얼마인데 반반 나누자. 강혜상도 그렇게 했었고 모두가 딜을. 돈 줄게. 왜냐면은 딱 봐도 질 것 같잖아요, 마석도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무리 빌런이라도 마석도를 1대1은 싫은 거예요. 근데 장첸은 혼자야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누구보다 질싸움인데 그게 자신감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정도의 예상을 못한 건지 뭐 좀 궁금했어요. 저는 막 왜 그 장면에서 그렇게 달려들었을까. 근데 장첸은 적은 적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거기 보면 장첸이 옷 벗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이제 칼 맞은 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아. 곳곳에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칼을 맞아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또 있어서 그러니까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을 공안을 많이 상대해 본 거예요. 근데 아마 자기가 다 이겼겠죠.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미리국해서 부산까지 왔을 때는 결국은 잡히지 않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의 공안, 한국의 경찰 안 무서운 거죠. 거기서 나오는 여유였던 거네요. 맞아요. 그동안 장첸이 여유가 있어요. 너 혼자냐? 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혼자야? 아니, 저는 근데 이 장첸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그 여유가 좀 높은 자존감에서 나온다라고 느꼈어요. 네. 예. 그 이유가 이 가장 이제 유명한 대사죠. 내가 누군지 아니? 여기에 숨어 있다고 저는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국어 국문학 학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 논문을 냈었는데 그게 이제 상황별 발화의 차이에 따른 의문론적 분석을 했었어요. 학사의 졸업 논문인 거죠. 그렇죠. 박사가 보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사 졸업 학사 씁니다. 학사도.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이제 장첸의 대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 대사는 독사파 그렇죠. 두목인 안사장이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장첸이 장이수를 공격할 때 또 내 누군지 아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대사를 치지만 그 용도는 명확히 다르거든요. 근데 내 누군지 아니? 이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6위는 내 누군지 아니가 약간 올라가고 여기는 내 누군지 아니에서 뚝 떨어지네? 아니야? 비슷했습니다. 일단 그 독사 같은 경우는 아니 올려요? 물음표예요. 또 내 누군지 아냐. 네. 그리고 나서 물어보고 나서 한 4초 정도 이 정적이 흘러요. 답을 기다리는 거죠.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내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 장첸 같은 경우는 내 누군지 아니 한 다음에 1초도 안 돼서 그냥 바로 나 하민 장첸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이 아니라 I am이에요, I am.
질문이 아니다. 질문이 아닌 거예요. 레토리컬 퀘스천. 그렇죠. 수사적 질문. 그렇죠. 네가 나를 알건 말건 중요하지 않다. 난 장첸이다. 라는 어떤 높은 자신감, 자존감이 있는 거 아닐까. 독서가 자체. 근데 여기서는 좀 진짜 생각 못한 포인트여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런 말 하는 사람은 되게 하수로 봐요. 아 그래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 근데 보통 이제 독사파, 저 안 사장처럼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나 누군지 아냐. 맞아요. 저런 요만한 권력 부리려는 사람들 되게 좀 한심하게 봐요. 저런 말 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장첸을 지금 너무 막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만 한 것 같은데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교수님 봤을 때 장첸도 이런 점에서는 좀 하수다 네. 이런 측면이 좀 있는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랫사람 관리를 못해서 결국 이제 잡히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분명히 장첸이 그 밑에 두 명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수파를 치잖아요. 위성락이 못 참고. 그래서 이 둘을 단속 못한. 거기다가 두 번째 진짜 하수이면은 원사장한테 당한 거. 아. 그래서 현금 없이 비행기 타러 가는 그 쓸쓸한 모습. 이게 너무. 좀 마지막에 좀 안 됐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누가 봐도 그 가짜 통장을 들고 결국 빈손으로. 최고의 빌런이네요. 원에서 원사장. 그렇죠 사실. 속았어 장첸. 그러네요. 오늘 범죄도시계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금방 흘러간 것 같은데 예. 아직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 게 있어요. 범죄도시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우리 장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장첸뿐만 아니라 모든 시리즈가 다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한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석도의 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게 되게 안도를 느끼기도 해요. 뭐냐면 최근에 많은 영화나 미디어 콘텐츠들이 다루는 게 사적 제재. 난립하는 사적 제재. 근데 범죄도시 시리즈는 공적 제재. 범죄자를 때려잡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또 관객들이 마석도를 응원하잖아요. 범죄자 좀 잡아서 처벌 좀 제대로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관객들, 사람들 열망 속에 그런 공적 제재에 대한 신뢰와 응원이 있다는 게 되게 안도감이 느껴져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 제가 너무 이제 장첸에 빠져가지고 너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범죄도시의 최고의 빌런은 원사장이었다. 맞나요? 한수 위다. 한수 위였다. 장첸보다. 새로운 사실 또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시선 시네마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상영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